치매 엄마의 반복된 말 속에 숨겨진 진실. 서울 강남구의 한 요양병원.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수는 벌써 가을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57세 정우는 바쁜 걸음으로 병원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다. 매주 수요일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시간이 그에게는 의무이자 동시에 마음의 짐이었다. 병실 문을 열자 어머니 정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 반지 그 사람 줘야 해. 미안하다 그 아이. 정우는 피곤한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지만 정희는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정우는 어머니의 반복되는 말을 헛소리로 여기며 고개를 저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어머니는 이상한 말들을 자주 하셨다. 하지만 오늘따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절박함이 묻어나고 있었다. 그 반지 정말 중요한 거야. 내가 그 아이한테 너무 미안해. 반지를 줘야 해, 꼭. 정우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다. 평소보다 훨씬 선명한 목소리로 말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이상했다. 그때 간병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가방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바닥에 쏟아버렸다. 정훈이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줍다가 손이 멈췄다. 오래된 작은 반지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금빛이 바래고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소박한 반지였다. 순간 정희가 생생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거야. 그 반지야. 그 아이 줘야 해. 정우는 충격을 받으며 반지를 들어 올렸다.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 딸, 내가 보낸 딸.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주려고 했던 거야. 정훈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다. 딸, 어머니에게 다른 딸이 있었다는 말인가? 그날 밤 정훈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그는 어머니의 오래된 짐을 뒤지기 시작했다. 뭔가 있을 거야. 어머니 말이 그냥 헛소리는 아닐 거야.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정우는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28년 전 날짜가 적힌 페이지를 펼쳤다. 1995년 3월 15일. 혼자 두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 유정이를 좋은 가정에 보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너무 아프다. 유정이? 내게 여동생이 있었다는 건가? 정우는 일기장을 계속 읽어갔다. 어머니의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딸을 입양 보낸 아픈 과거가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두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 절망감. 결국 정희는 어쩔 수 없이 어린 딸을 입양 보내야 했다. 그 반지는 딸이 태어났을 때 선물로 준비했던 가족의 유일한 유품이었다. 정우는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 어머니, 이런 일이 있었다니. 28년 동안 어머니는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계셨던 것이다. 치매로 기억이 사라져가는 와중에도 딸에 대한 죄책감만큼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며칠 후 정우는 사설 탐정을 통해 이유정이라는 이름의 여성을 찾을 수 있었다. 32세, 현재 카페를 운영하며 혼자 살고 있다는 정보였다. 정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카페 문을 열었다. 카운터 뒤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던 여성이 그를 바라봤다. 순간 정우는 숨이 막혔다. 그녀의 눈빛이 어머니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자신을 소개하며 정희에 대해 물었다. 유정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다. 정훈이 일기장을 보여주자 유정은 떨리는 손으로 받아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이게 정말인가요? 유정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하지만 유정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거절했다. 이제 와서 가족이랍시고 28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저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정우는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설명했지만 유정은 냉정하게 답했다. 돌아가세요. 전 그런 가족 필요 없어요. 하지만 유정의 마음 한켠에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그리움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입양 서류를 다시 꺼내봤다. 진짜 친엄마가 살아계시다니. 한편 정훈의 회사에서는 상무인 장현석이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정훈의 승진을 방해하기 위해 이 가족사를 이용하려 했다. 장현석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훈에게 숨겨진 가족이 있다는 정보를 흘렸다. 이건 큰 스캔들이 될 거라고 그는 확신했다. 며칠 후 정훈의 집에서는 긴급 가족회의가 열렸다. 아내 나은아는 화를 내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애가 우리 재산을 노린다고 의심했다. 오미정도 그 아이를 내가 키웠다며 자신도 이 집 몫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은아는 반지를 보며 원래 우리 거라고 말했지만 정우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건 어머니가 유정이를 위해 준비하신 거라고 우리가 가질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때 정훈의 휴대폰으로 기자의 전화가 왔다. 상무님의 숨겨진 가족사에 대해 질문이 있다는 것이었다. 정훈은 충격을 받았다. 다음 날 인터넷 뉴스에는 정훈의 가족사가 대서특필되었다. 유정의 카페에도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기자들은 정말로 정훈 상무의 여동생이 맞냐며 재산 분할 소송을 준비하고 있냐고 물었다. 유정은 눈물을 흘리며 그런 게 아니라고 제발 그냥 두라고 애원했다. 유정은 평온했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정훈이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미안한 표정으로 사과하며 자신이 조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유정은 지친 목소리로 이제 정말 끝났다고 제 평범한 삶이 망가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우는 다짐하며 말했다. 내가 꼭 지켜줄게. 우리가 진짜 가족이니까. 며칠 후 요양병원에서 급한 연락이 왔다. 정희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것이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가족분들이 빨리 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유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가 많이 위험하다며 마지막으로 한 번만 와달라고 부탁했다. 유정은 잠시 침묵한 후 알겠다고 답했다. 병원 중환자실에는 산소 마스크를 쓴 정희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정훈과 유정이 조용히 들어왔다. 정훈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유정이 왔다고 알렸다. 정희는 힘들게 눈을 뜨며 유정을 알아봤다. 유정이 내 딸. 유정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라고 불렀다. 정희는 간신히 말을 이어갔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지. 너를 보내서 정말 미안해. 유정은 오열하며 답했다. 어머니, 전 이해해요. 날 버린 게 아니라 지키려고 했던 거였죠?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그렇다고 말했다. 너를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능력이 없었어. 정우는 반지를 꺼내며 이제 유정이에게 줄 수 있겠다고 말했다. 정희는 안도하며 설명했다. 그 반지는 너희 아빠가 우리 결혼할 때 준 거야. 가족의 시작이니까. 유정은 반지를 받으며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이제 정말 가족이라고. 정희는 마지막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말했다. 이제 마음이 편해.
그날 밤 정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지막까지 정훈과 유정의 손을 잡고 있었다. 며칠 후 장현석이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의 음모는 결국 드러났다. 대기업 간부 장현석 씨가 회사 자금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뉴스가 나왔다. 오미정도 진실을 알게 된 후 유정을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동안 미안했다고, 내가 진짜 가족인 걸 알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봄이 왔다. 정훈과 유정은 함께 바다로 향했다. 어머니의 유해를 바다에 뿌리는 날이었다. 정훈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유정이도 찾았고 우리 정말 가족이 되었어요. 유정은 반지를 끼고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이 반지 소중히 간직할게요. 바람이 살며시 불어와 그들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마치 정희가 그들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정우는 유정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어머니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셨어. 유정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네, 오빠.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의 진짜 가족이. 그날 저녁 집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정리하던 중 그들은 작은 사진 하나를 발견했다. 아기였던 유정이 작은 손가락에 그 반지를 끼고 있는 모습이었다. 유정은 감동하며 말했다. 저 정말 이 반지의 주인이었네요. 정우는 따뜻하게 답했다. 어머니가 28년 동안 간직하고 계셨어. 언젠가 너에게 돌려주실 날을 기다리면서. 유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 알 것 같아요. 이 반지가 왜 그렇게 소중했는지.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의 증표였고 가족의 유대였으며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이었다. 정희가 마지막까지 전하고 싶었던 것은 미안함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어머니의 치매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었다. 그 반지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 그 자체였다. 28년 동안 유정이 찾던 건 가족이었다. 그리고 그 가족은 그녀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었다. 이제 그녀도 알 것 같았다. 진짜 가족이란 혈연을 넘어선 마음의 연결이라는 걸. 그렇게 한 가족이 다시 만났다. 치매라는 병마 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모성애의 불빛이 마침내 길을 잃은 딸을 집으로 데려왔다. 그 반지는 이제 진짜 주인의 손가락에서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소중함을 우리는 놓치고 살아간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결국 우리를 하나로 만든다. 그 반지가 증명했듯이 가족의 사랑은 영원하다.